네, 안녕하세요. 정바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서의 IT 선교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맡고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이면서 IT 변호연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서 IT 선교의 사례로서 그린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차례 이상에 걸쳐서 IT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강의를 쭉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손에 잡히는 모델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기는 했지만, 들으신 분께서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좀 구름 잡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린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는 이 지멘 사역을 총괄하시는 그런 김정환 선교사님과 함께 또 IT 변형연대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볼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컴퓨터 클래스룸이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교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컴퓨터 교실 안에 보통 이제 컴퓨터 교실 하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또 모니터가 있는 거를 하나의 이제 컴퓨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10년 전후에 이제 선교지의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중고 PC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일들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다 데스크탑 PC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탑 PC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문제가 이제 전력, 이 파워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데스크탑이 이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전력에 관한 어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지만 선교지일수록 또 특별히 프론티어일수록 이 전력 사정이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데스크탑 PC 10대 20대를 놓으면 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전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잡아먹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이제 뿌리방이라는 도시, 그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초등학교가 뭐 예를 들면 한 200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때 한 3년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더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미 전력이 전기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컴퓨터를 켤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된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포착을 한 것은 데스크탑이나 또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이 노트북은 전력을 적게 잡아먹긴 하지만, 워낙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준하는 태블릿 PC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인 경우에는 이 전력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전력 소모가 적고요. 또 충전하는 것도 이제 그 충전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멘 김정한 선교사님의 지멘과 또 저희 IT 변호인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그 클래스룸을 교실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21대 정도 이렇게 두고요. 이제 21대 중에 한 대는 교사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인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 한 대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거를 이제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그런 교실로 이렇게 스마트 교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그린이 들어간 것은 이제 이 전력에 관한 문제를 태양열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이제 이 교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또는 약하게 들어오더라도 이 태양광을 통한 어떤 그런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 스마트 태블릿 PC가 충분히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과 또 이제 인터넷 접속이 이제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어떤 선교지는 인터넷 접속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적게 안 들고 할 수 있는 곳도 있겠고, 또 어떤 지역인 경우에는 많은 그런 코스트를 들여서 인터넷을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지역은 그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을 이렇게 못 두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트북을 일종의 서버 형태로 이렇게 둬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콘텐츠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인트라넷 개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그린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표준으로 놓고 선교지마다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1-2년 동안에는 시범 프로젝트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2-3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의 진행 시 필요한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하더라도 처음 1-2년 동안에는 좀 이제 시범 프로젝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전기가 약한 지역이나 아주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렇게 채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교사님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역을 이미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미 학교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또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 한 교실을 할당받아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그린 스마트 교실을 이렇게 태블릿 PC와 기본적인 컴포넌트만 딱 넣으면 바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을 이렇게 선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설 구축이 필요 없는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교실을 짓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아무래도 태블릿 PC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초등생과 중고등생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후에는 태블릿 PC만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또는 수준 있는 교육이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우선적으로 초등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사나 단기 팀의 활동이 적절한 곳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시범 교실이 구축이 되면 그곳에 꾸준히
단기 선교사를 적어도 한 2, 3년마다 한두 명씩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단기팀인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단기팀을 꾸준히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에 이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선교 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좀 시범 프로젝트의 사이트로 이렇게 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사나 단기 팀이 없어도 해당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 말하고 약간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단기 팀을 가능한 한 꼭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사를 가능한 한 보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더라도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셔서 어느 정도 이 IT 선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비전과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만져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스스로 고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시범 프로네트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만 계신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어떤 그 대상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선교사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사역을 하고 계시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싱을 두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고등학생으로 하겠다 이러지 않고요.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초등학교 사역에 저희들이 더 힘을 보태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훨씬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곳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커리큘럼 어떤 교육 내용을 셋업을 할 때 세 단계로 이렇게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초급에 해당되는 레벨은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수학 기초 수학 1 수학 2 또는 영어 기초 영어 1 영어 2 과학 기초 과학 1 과학 2 또 성품 기초 성품 1 성품 2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어떤 사이트를 찾아서 그 현지인들이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도 구성하고 또 수업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수학 기초, 영어 기초, 과학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영어로 된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교육 콘텐츠들이 인터넷에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태블릿 PC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수학, 영어, 과학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교육 콘텐츠 중에서 우수한 것 또 그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선교사님의 전반 큰 그 교육 철학과 교육 커리큘럼에 맞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이렇게 받게끔 하고 그것을 현지인들이 방문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거나 또 보충 수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품에 관한 부분이나 바이블 스터디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에 맞게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좀 개발해가지고 또 현지인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초급 레벨이고요. 또 중급 레벨로 되면 아마 이제 현지 고등학생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창업 과정이라든지 또 인터넷 비즈니스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선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현지인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좋은 어떤 특산물이 있거나 또는 좋은 농수산 제품이 이렇게 생산이 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현지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플랫폼은 우리가 그런 사이트를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잘 접근만 하면 아주 쉽게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현지 그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좀 더 이렇게 그 교실을 확대를 하고 또 이제 노트북도 좀 더 이렇게 10대 정도 이렇게 늘려서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과정을 한다든지 또 웹사이트를 직접 구축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앱이죠. 스마트폰의 앱을 이렇게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앱 프로그래밍 과정을 개발한다든 그런 과정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태블릿 PC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들의 언어로 된 또 그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는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앞으로는 이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찾거나 또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지멘과 또 저희 IT 변호연대가 이제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은 그것도 역시 선교사님의 어떤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이미 선교사님께서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 방식의 어떤 스마트 교실에서 진행된 과목이 중간에 뭐 저녁 시간에만 들어가도 되고 일주일에 뭐 대여섯 시만 들어가도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교육 효과가 좋으면 뭐 반 이상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할 수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교사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의 방향에 맞게 지금 제가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김정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워낙 지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선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단기 팀도 많이 보내시고 또 단기 사역도 많이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IT를 통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IT를 통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저희 IT 변형연대와 손을 잡으면 금방 수준 있는 그런 IT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들을 그곳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역이 시범 프로젝트가 한 1-2년 동안에 걸쳐서 한 2-3군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잘 정립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나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그 매뉴얼을 보내드려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 그린 스마트 교실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맥시멈 3,400만 원 정도면 이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는 싸게 한 50불 내지 70불 정도 하는 것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또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접속하는 그런 어떤 환경은 그 선교지마다 좀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 선교지마다 좀 비용이 좀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고비용,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이제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꼭 놓을 필요는 없겠죠.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도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놓을 필요가 한편으로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선교사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한 곳에 이제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한 교회가 또는 이제 두세 교회가 이렇게 좀 힘을 합하면 한 군데를 구축해 놓고 그것에 꾸준히 이렇게 단기 팀과 단기 선교사를 한 교회가 이렇게 또는 두세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팀을 보낼 때도 한 팀이 그렇게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T 단기 팀인 경우에는 한 3명 내지 5명? 5명 이상 되면 오히려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명 내지 5명 정도가 팀이 되면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아주 이펙티브하게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팀인 경우에는 현지인 능동자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선교의 본질에 이렇게 가깝게 접근한 어떤 단기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큰 교회도 좋겠지만 이제 그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좀 선교지와 연결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기 전에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IT에 관련된 지역 연구를 이제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서도 이제 그 지역의 IT에 관련된 지역 연구를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모아서 레포트를 하고 그 레포트가 저희 이제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기팀이 들어갈 때 계속 재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어떤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어떤 그린 스마트 교실이 우리 선교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선교팀으로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단기 선교팀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그 교회가 있다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를 연결이 돼서 스마트 교실도 교실도 구축하고 또 단기팀도 이렇게 IT 단기팀도 보내고 IT 단기 사역자도 보내서 그곳에서 태블릿 PC가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그 스마트 교실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꼭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peterkim@handong.edu입니다. peterkim@handong.edu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김정한 선교사님의 지멘과 함께 선교지에 이 그린
스마트 교실도 구축하고 또 교회에 단기팀 보내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